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초등 임용 1차 시험 준비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임용 아이템, 여러 공부법들, 기출분석, 논술 스터디, 그리고 제가 고득점을 못 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감을 잃기 전에 빠르게 영상을 준비를 하느라 조금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용 아이템입니다. 여러 임용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사용했었던 아이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화펜입니다. 이 기화펜은 한번 글씨를 쓰면은 분 뒤에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펜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풀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이 기화펜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쓰면은 새 문제처럼 다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림펜입니다. 이게 이름이 가림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쓰고 이런 비닐 같은 거에 이렇게 가리면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고 암기를 한 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이머입니다. 이 타이머인데 제가 집중을 잘 못할 때 순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독서대입니다. 저는 독서대가 2개가 있는데 다이소에서 5,000원을 주고 산 이 독서대가 하나 있고 이게 너무 작아서 나무 독서대를 하나 산 게 있어서 2개가 있습니다. 확실히 얘보다는 넓게 이렇게 펼쳐서 보기에 좋아서 이거를 자주 썼습니다. 이거는 이동할 때 가방에 넣어서 자주 썼고 얘는 무거워요, 얘가. 그래서 책상 위에 고정을 해두고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은 계속 아래를 보잖아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자세도 좀 꾸부정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손목 보호대입니다. 저는 이 종이 필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어서 손목이 자주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 보호대를 자주 착용을 했었고 필기를 하지 않을 때 사용을 했었고 이거 외에도 손목 테이프나 아니면 파스를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법이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공부법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풋용이랑 아웃풋용이 구분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원문을 정독하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줄을 긋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필기가 필요한 부분은 필기를 하면서 계속 원문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A4 정리라는 게 있어요. 저는 A4 종이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 키워드나 내용들을 진짜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직접 필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봤었는데 이게 장점은 뿌듯한 거고 이제 단점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직접 하나하나 다 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핑이 있습니다. 타이핑은 이제 암기한 내용을 백지 공부법처럼 한글이나 개인 블로그에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암기한 게 제대로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백지 공부법이랑 정말 비슷한데 이렇게 쓰는 거 말고 타이핑이라서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조금 이렇게 치는 거다 보니까 재미가 있다는 점,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제트가 있습니다. 스제트는 직접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스제트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작을 해도 되고 혹은 미리 선배님들이 만드신 자료를 이제 찾아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인풋용, 아웃풋용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스제트는. 그리고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것도 스제트랑 마찬가지로 직접 요약본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요약본을 보고 암기해도 좋습니다. 근데 스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외운 거를 이제 거의 아웃풋하는 용도로 저는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요약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장에서 봐야 될 것들만을 정리를 해서 보는 용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요약본이 있습니다. 블로그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타이핑을. 이걸 이제 업로드 하신 분들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특히 뭐 이동하는 시간이나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킹입니다. 청킹은 이제 앞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는 건데 안 외워지는 것들을 이제 노래로 따거나 아니면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 방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험장에서 이게 기억이 안 날까봐 긴장이 되면 기억이 안 날까봐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 모형 같은 거 정말 잘 안 외워지는 거에만 사용을 하고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이것도 본인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고민하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 공부법. 이것도 제가 정말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될 때 사용을 했던 방법인데 그냥 포스트잇에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막 써가지고 책이나 아니면 여기 책상 앞 혹은 뭐 노트 위에 이렇게 붙여놔서 자주자주 보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문 풀기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를 푸는 건데 저는 이 연문을 많이 풀지는 않았어요. 많이 풀지는 않았는데 아웃풋용으로 기분 전환 겸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연문 같은 경우에는 지엽이 좀 많이 나와요. 이것도 본인이 좀 보고 이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터디가 있는데 스터디는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뭐 문제를 내고 맞히고 이런 방식인데 보통 말터디라고 해서 이제 2명에서 4명 사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할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서로 뭐 문제를 내고 맞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스터디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스터디는 안 했고 지협 스터디라는 걸 했는데 이거는 카톡으로 오늘 본인이 공부한 것들 중에서 조금 안 중요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집어주는 이제 카톡으로 올려주는 그런 스터디였습니다. 근데 제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스터디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출 분석이랑 모의고사입니다. 기출 분석을 해서 이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올해는 출제 경향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삐뚤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다시 돌아가도 기출 분석은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커터 노트를 자주 사용을 했어요. 위에 과목이나 이런 걸 적고 여기에는 답을 적어요. 제가 생각한 답, 문제를 읽고 이게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그 옆쪽에는 이제 해설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해설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기출 문제집에는 먼저 답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모의고사를 치면 알겠지만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유형을 나누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형에서 자주 나온다. 또 실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뒷교에서 자주 나온다. 이런 거를 조금 파악을 하고 분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모형 같은 경우에는 라고 써놓고 강론 같은 경우에는 각 이렇게 써서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모형에서 나왔다면 어떤 다른 주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또 이 주제를 다른 문제 유형으로 내려면 어떻게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9월쯤부터 슬슬 모의고사를 저도 치기 시작했는데 합격 모의고사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요. 저는 다 포함해서 15개쯤 푼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시험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시간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고를 치면은 좀 지역 같은데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조금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종이 재질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해서 정말 저는 시험 칠 때 진짜 뭐고? 다시 치는 기분으로 시험을 쳤었거든요. 물론 인풋이 좀 안 된 상태라면 인풋을 위한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인풋이 다 된 상태라면 모의고사를 충분히 하셔서 좀 시험에 대한 적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프린트입니다. 프린트는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매차시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거를 나중에 재본을 해서 책 한 권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강의 이제 하나마다 프린트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스테이플러로 찝지 말고 쪽수대로 미리 정리를 해서 L자 파일 같은데 파일에 보관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순서대로 안 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찾는데 저 하루 걸렸어요. 한 과목씩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미리미리 단원별로, 과목별로, 쪽수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책이나 이제 종이에 이제 접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잘릴 수도 있어요. 재본을 하려면 이제 끝부분을 자르기 때문에 필기 한 개 잘릴 수도 있으니까 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재본을 하고 필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 찝히는 부분은 조금 공간을 띄우시고 필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가 고득점을 못 받은 이유입니다. 이것도 제 그냥 예상이긴 한데 모든 범위를 다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안 나올 것 같은 거를 지레짐작해서 넘기는 게 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내체표를 잘 안 외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 모형, 명은 외웠는데 단계별로 안 외웠거든요. 그런 거 그냥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넘기는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거를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나올지는 나는 알 수 없으니까 다 모든 범위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은 저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저는 교육과정 스터디는 안 했는데 논술 스터디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4명이서 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형식, 틀을 잡기 위해 연습을 했습니다. 만능 틀이 있거든요. 논술 만능 틀. 그래서 그거를 먼저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서론, 결론, 그리고 담화, 표지어 등 매번 똑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를 했던 게 이제 만능 답변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아니면 동학년 협의회 등 이것도 이제 검색하시면 엄청 나오는데 이런 만능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뭐 학교 차원에서는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고 뭐 학교의 시설을 수리를 할 수 있다처럼 만능 답변, 어떤 문제에서도 쓸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배점 확인을 꼭 해야 돼요. 이제 논지 하나 그리고 논거 하나를 보통 세트로 해서 1점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보면은 좀 어려워요. 뭐를 쓰라는 건지 찾기가 좀 어려운데 그때 이제 배점을 보면 이제 뭘 써야 된다가 나와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이제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50분을 기준으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와 비슷한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자주 했습니다. 비포 종이에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원들끼리 이제 돌려서 한 칸씩 돌려서 뭐 피드백을 바로 종이 위에 써주기도 하고 뭐 바쁜 경우에는 그냥 스캔을 떠서 카톡으로 보내면은 뭐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바로 위에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방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경을 쓰셔야 되고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문장 끝에 띄어쓰기가 한 2칸 정도가 남은 것 같다 싶으면 이 2칸을 버리지 말고 한 칸만 띄우고 나머지 한 칸에는 뭐
단어가 잘릴지언정 그거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쓴 것 같고 이제 확실하게 감을 잡고 난 뒤에는 시험 날짜에 1차 시험 날에 가까워질수록 적게 했어요. 논술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제 교육과정이나 강론에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나한테 잘 맞는 나만의 임용 준비를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파이팅입니다. 안녕.